박 여사, 우리 사랑에 내 돈이 어디 있어? 통장 비밀번호 딱 알려주면 내가 건물 사서 공동명의 해준다니까? 아, 그래요? 그럼 김 회장님 우리 혼인 신고하기 전에 이 서류에 도장부터 찍으시죠? 부부 재산 약정 등기? 이게 뭐야? 왜요? 내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면 못 찍을 이유 없잖아요. 재혼하자며 접근해 20억 자산가 박 여사의 노후 자금을 노렸던 사기꾼 제비. 하지만 박 여사가 내민 종이 한 장에 혼비백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기꾼을 벌벌 떨게 만든 이 서류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10층 문화센터.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10층 문화센터. 서예반 교실에서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의 여성들이었지만 그날은 특별히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교실 뒤쪽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잘 손질된 백발의 중절모를 쓴 채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교실 앞에서는 68세의 박정희 여사가 붓을 들고 있었다. 남편을 3년 전에 떠나보낸 후 그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예를 시작했다. 처음엔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어느새 진정한 취미가 되어 있었다. 오늘은 자를 쓰는 법을 배우는 날이었다. 영원할 영자는 중봉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강사가 설명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죠. 박 여사는 숨을 고르며 붓을 내렸다. 첫 획, 두 번째 획. 그런데 세 번째 획에서 살짝 흔들렸다. 아이고. 그 순간 뒤에서 부드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필세가 참 고우십니다. 꼭 사모님 마음결 같네요. 박 여사가 돌아보았다. 중절모를 쓴 그 남성이 미소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실례했습니다. 김철수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사모님의 글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박 여사는 살짝 당황했다. 아니요. 저도 배우는 중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미 선생님 수준입니다. 특히 그 세 번째 획의 미묘한 흔들림이 마치 인생의 아름다운 불완전함을 표현하는 듯 하군요. 그의 말에 박 여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참 예쁘게 말씀하시네요. 진심입니다. 저도 서예를 20년 넘게 했지만 사모님의 자연스러운 필체는 본받고 싶더군요. 수업이 끝난 후 김 씨는 박 여사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차 한잔 하시겠어요? 서예 이야기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는 우아하게 인사하고 떠났다. 박 여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운 설렘이었다. 다음 주 김 씨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멋진 차림이었다. 양복 재킷에 카라멜색 바지, 손에는 정장 지갑을 들고 있었다. 박 여사님, 오늘은 더욱 아름다워 보이시네요. 아이고, 웬 칭찬이 그렇게. 수업 중 그는 계속 박 여사의 글씨를 지켜보았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미소 지으며. 박 여사는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시선을 느꼈다. 수업이 끝나자 그가 다시 다가왔다. 오늘은 저녁 식사라도.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딸이 찾아오기로 했어요. 아, 가족이 중요하죠. 그럼 다음 주는 제가 꼭 모시겠습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그의 당돌함에 박 여사는 살짝 놀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관심이 즐거웠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김철수는 자신을 회장이라고 소개했다.
실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 쪽이요.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아져서 취미 생활을 시작했죠. 그는 박 여사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내를 젊은 나이에 병으로 잃었다는 것, 자식들은 모두 미국에서 산다는 것, 지금은 혼자 한국에서 지낸다는 것. 사실 서예반에 다니는 이유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박 여사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도 비슷한 처지였다. 외로움은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고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 떠나보내고 나서 집이 너무 넓고 허전했죠. 아, 우리 참 비슷한 운명이네요. 박 여사님, 우리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이후 김 회장의 접근은 더욱 적극적이었다. 매주 금요일 수업이 끝나면 그는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 사실은 주말 렌트 차량로 박 여사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사모님 집이 어디신가요? 반포동에요. 아, 좋은 동네네요. 저도 예전에 그 근처에 살았어요. 차 안에서 그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박 여사의 취향을 세심하게 파악하려 했다. 사모님 무슨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트로트요. 특히 남진 씨 노래를 좋아해요. 아, 저도요. 다음에 콘서트 같이 갈까요? 한 주 후 그는 정말로 남진 콘서트 티켓 2장을 가져왔다. 사모님 이번 주말에 같이 가시죠. 제가 이미 티켓을 구해놨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사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콘서트 날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박 여사를 픽업했다. 콘서트장에서 그는 박 여사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살짝 당황했지만 박 여사는 손을 빼지 않았다. 남진애님과 함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었다. 콘서트가 끝난 후 그는 박 여사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박 여사님과 함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런 데 나왔어요. 식사 중 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박 여사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나이 68세에 이렇게 설레는 건 오랜만입니다. 사모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다시 색채를 찾는 것 같아요. 박 여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김 회장님, 제발 철수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이제 편하게 지내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열어보니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사모님 목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 받아주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선물은. 사모님의 미소가 이 진주보다 더 빛나요. 제발 받아주세요. 박 여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그날 밑 집에 돌아온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이 오랜만에 젊어 보였다. 다음 주 김 회장은 박 여사가 좋아하는 백합 꽃다발을 가져왔다. 사모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만난 지 딱 2달이 되는 날이에요. 2달이라고 기억하시다니. 사모님과 관련된 모든 날이 제게는 특별합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말을 이었다. 사실 요즘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남은 인생, 박 여사님 같은 분과 차 한 잔 마시며 늙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박 여사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자로서의 설렘이었다. 그동안 그녀는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만 살아왔다. 하지만 김철수 앞에서는 다시 여자로 느껴졌다. 철수 씨, 저도요. 요즘 들으면 집에 돌아와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요? 그 말씀 들으니 제 가슴이 뭉클하네요. 그는 박 여사의 손을 잡았다.
내일은 일요일이에요. 같이 드라이브 갈까요? 가을 단풍 구경하러. 그래요. 좋아요. 박 여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3년 만에 찾아온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도 있었다. 너무 빠른 것 아닐까? 아직 그를 잘 모르는 것 아닐까?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가 보낸 문자가 그 불안을 날려버렸다. 사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만날 생각에 어젯밤 잠도 잘 못 잤어요. 11시에 모시러 갈게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박 여사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했다.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가을 드라이브는 완벽했다. 김 회장은 강원도까지 차를 몰아 단풍 구경을 다녀왔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며 그는 더욱 깊은 이야기를 꺼냈다. 사모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요즘 자꾸 생각나요.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무슨 뜻이죠? 아니, 우리 나이에 남녀가 자꾸 만나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박 여사는 잠시 당황했다. 결혼이라고요? 우리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사모님, 우리 나이에 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루라도 젊을 때 같이 삽시다. 제가 다 계획해 봤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 지금 반포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요. 그동안 사모님 집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집안일 다 할게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해요.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사모님 들어보세요. 저한테는 돈도 있어요. 회장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젊을 때 열심히 모았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모님 같은 분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는 거요. 그는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평생 공주처럼 모시겠소. 아침에는 차를 타서 드리고 저녁에는 같이 TV 보며 이야기 나누고 명절에는 같이 여행도 가고 우리 인생 제2막을 함께해요. 박 여사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의 제안은 매력적으로 들렸다. 외로움에 지친 그녀에게 함께할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꿈만 같았다. 하지만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모님 자식들도 어른이잖아요. 엄마 행복한 거 보면 다 이해할 거예요. 제 자식들도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데 저 행복하면 다 좋다고 할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 여사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그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너무 빠르지 않은가? 아직 서로를 잘 모르지 않은가? 그녀는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딸아, 엄마가 좀 이야기할 게 있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박 여사는 김 회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만난 지 2달, 그의 제안, 그리고 결혼 이야기까지. 그래서 엄마도 고민이야.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거든. 엄마,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다고. 그 아저씨 뭔가 수상해. 아니, 딸아. 철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회장이시고 성실하시고. 엄마, 요즘 사기꾼들 많아. 특히 외로운 노인들 노리고 다니는 사기꾼들. 조심해야 해. 박 여사는 화가 났다. 딸아, 엄마를 무슨 어린애로 보니? 엄마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엄마 미안해. 하지만 걱정돼서 그래. 조금만 더 알아보고 결정해, 알겠어? 전화를 끊은 후 박 여사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의심도 생겼다.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2달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김 회장이었다. 사모님, 오늘 이야기 너무 갑작스러워서 미안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내일 만나서 더 이야기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라는 말에 박 여사의 가슴이 또 두근거렸다.
그 말을 들은 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딸의 경고가 맴돌았다. 사기꾼들 많아. 다음 날 김 회장은 예정보다 일찍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밝았지만 눈빛에는 초조함이 스쳤다. 사모님 생각해 보셨어요? 철수 씨,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아, 사모님. 시간이 우리에게 남은 게 많지 않아요. 우리 나이에 하루하루가 소중하잖아요. 그는 박 여사의 손을 잡았다. 제가 오늘 서류도 가져왔어요. 혼인신고서요. 오늘 같이 구청 가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 아파트 정리하고 사모님 집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이요? 너무 빠르지 않아요? 사모님, 날 믿으세요.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제 삶의 모든 것을 바칠게요. 박 여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진짜처럼 보였다. 하지만 왜 이렇게 서두를까? 철수 씨, 일주일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일주일이요? 그렇게 오래? 네, 제발 이해해 주세요. 김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마음이 편해야 하니까요. 그럼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박 여사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너무 완벽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다. 너무 좋은 게 아니라는 옛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일주일 후 그녀의 마음을 결정짓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김 회장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주일의 고민 시간이 지났다. 박 여사는 여전히 결심을 못하고 있었다. 김 회장의 달콤한 말과 진심처럼 보이는 태도는 그녀를 끌렸지만 딸의 경고가 마음 한구석에서 맴돌았다. 일요일 오후 김 회장이 박 여사를 고급 호텔 라운지로 초대했다. 사모님,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하셨죠? 제가 오늘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는 우아하게 와인을 따라주며 말을 이었다. 사실 이 일주일 동안 저도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 지금 강남에 빌딩을 하나 매입하려고 협상 중이에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몇 년 안에 가치가 2배, 3배는 뛸 자리입니다. 박 여사의 눈이 동그래졌다. 빌딩이라고요? 네, 10층짜리 오피스텔인데 주인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급매한다고 해요. 시세보다 30%나 싸게 팔아요. 김 회장은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제 현금이 조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다른 투자에 들어가 있어서 당장 큰 금액을 꺼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는 박 여사의 손을 잡았다. 여사님, 우리 어차피 부부 될 사이잖아요. 여사님의 노후 자금 좀 보태서 공동 명의로 합시다. 제가 모든 서류 처리 다 해드릴게요. 박 여사는 순간 말을 잃었다. 제 돈으로요? 공동 투자하는 거예요. 빌딩 등기부등본에 우리 두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면 반씩 소유하는 거죠. 나중에 팔 때 수익도 반씩 나눠 가져요. 그는 더욱 설득적으로 말을 이었다. 사모님, 이건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제가 평생 사모님 모실 거지만 사모님도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어요? 이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넘어요. 그럼 사모님도 제 부담 없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박 여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다. 부부가 된다면 재산을 합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는가? 얼마가 필요한데요? 계약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해요. 총 매매가는 50억 원인데 나머지는 제가 은행 대출 받을게요. 사모님은 5억 원만 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사모님이 10% 소유하는 거예요. 5억 원. 박 여사는 그 금액에 숨이 막혔다.
그녀가 남편과 평생 모은 돈이 대략 20억 원 정도였다. 그중 5억 원은 상당한 금액이었다.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큰 돈이. 사모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부등본에 공동 명의로 등기한다고요. 법적으로 완전히 안전해요. 제가 사모님 속일 리가 없잖아요. 우리 곧 부부인데. 김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빌딩 등기부등본이에요. 보세요. 현재 소유자 명의 대지 지분, 건물 내역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 사업체 등록증, 재무제표도 있어요. 박 여사는 서류를 살펴보았다. 등기부등본은 진짜처럼 보였고 김 회장의 회사는 철수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자본금 10억 원. 제가 정말 성실한 사업가예요, 사모님. 젊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까지 했죠. 그의 눈빛은 순진해 보였다. 사모님, 날 믿어주세요. 이건 우리 둘을 위한 기회예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생각해 볼게요. 사모님, 시간이 없어요. 매입하려는 사람이 저 말고도 더 있어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해요. 이번 주 안에요? 네, 목요일까지 계약금을 넣어야 해요.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4일만 있네요. 집에 돌아온 박 여사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5억 원은 너무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말대로 부부가 된다면 재산을 합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빌딩 투자가 정말 좋은 기회라면. 그러나 딸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다. 사기꾼들 많아.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월요일 아침 박 여사는 결국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아, 엄마가 또 고민이 있어. 엄마, 또 그 아저씨 이야기예요? 그 아저씨가 투자 이야기를 하셔. 박 여사는 김 회장의 제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빌딩 매입, 5억 원 계약금, 공동명의 등기. 전화 너머에서 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다. 엄마, 제발 돈 주지 마세요. 이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하지만 딸아, 등기부등본도 보여주시고 회사 서류도 다 있는데. 엄마, 요즘은 가짜 등기부등본 만들기도 쉽대요.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진짜처럼 만들어준대요. 지연은 열을 내며 설명했다. 엄마 들어보세요. 첫째, 만난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결혼하자고 해요. 둘째, 결혼하자마자 돈을 요구해요. 셋째, 급하다고 재촉해요. 이게 뭐 같아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에요. 하지만 철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회장이시고. 회장이라고요? 엄마, 그 사람 회사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봤어요? 사무실 가보셨어요? 그건 보셨죠? 없어요. 엄마, 제발 깨어나세요. 그 사람은 엄마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에요. 박 여사는 화가 났다. 딸아, 엄마를 무슨 바보로 보니? 엄마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걱정돼요. 조금만 더 조사해보고 결정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전화를 끊은 후 박 여사는 화가 나서 몸이 떨렸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그날 오후 김 회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사모님, 생각해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요. 철수 씨,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회사 사무실 한번 구경시켜 주실 수 있어요? 아, 사모님. 요즘 제가 사무실 이사를 준비 중이어서 어수선해요. 다음 달에 새 사무실로 이사 가면 꼭 모시고 갈게요. 그럼 빌딩은 어디에 있는데요? 직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세입자들이 들어와 있어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약만 되면 관리비서로 데려가서 구경시켜 드릴게요. 박 여사의 마음에 의심이 더욱 커졌다. 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걸까? 사모님, 날 못 믿으시는 거예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아니요, 그냥 조심스러워서요. 알겠어요. 사모님 마음 이해해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제가 내일 은행에서 자산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가져갈게요.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도 같이 불러서 법적 자문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심되시죠? 그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다. 변호사님까지 모신다고요? 네, 제 친구 변호사인데 재산 문제 전문이에요. 같이 상담받아요. 그럼 사모님도 마음 편하시겠죠? 박 여사는 그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다. 변호사까지 동석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날 밤 박 여사는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노인 로맨스 스캠, 황혼 재혼 사기라는 키워드로.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많은 사례들이 나왔다. 외로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수법이 그녀의 상황과 놀랍도록 비슷했다. 우연한 만남, 빠른 감정 발전, 결혼 제안, 그리고 돈 요구. 그중 한 기사가 특히 눈에 띄었다. 가짜 등기부등본과 허위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 전문 사기단이 활동 중. 박 여사는 김 회장이 보여준 서류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화요일 오전 김 회장은 변호사와 함께 박 여사를 만나자고 했다. 만남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다. 박 여사가 도착했을 때 김 회장은 이미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으로 명함에는 법무법인 한결 이병욱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사모님, 이분이 이병욱 변호사님이세요. 재산 문제 전문이시죠? 변호사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김 회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약 1시간 동안 상담을 했다. 변호사는 빌딩 매입에 관한 법적 절차를 설명했고 공동명의 등기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두 분이 합의하신 지분율대로 소유권이 보호받죠. 김 회장이 말을 이었다. 보세요, 사모님. 변호사님도 안전하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상담이 끝난 후 변호사는 자리를 떴다. 김 회장은 박 여사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이제 의심 다 풀리셨죠? 내일이 목요일이에요. 계약금을 넣어야 해요. 내일이라고요? 그렇게 빠르게? 시간이 없어요, 사모님. 제가 오늘 오후에 계약서 작성을 마무리할게요. 내일 오전에 은행에서 계약금을 이체해야 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사모님, 이건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저도 제 전 재산을 털어넣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잘해봐요. 박 여사는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다. 변호사까지 동석했는데 이제 의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좋아요. 내일 같이 은행 가요. 사모님, 사실 제가 내일 아침에 다른 약속이 생겼어요. 중요한 사업 상담이요. 사모님 혼자서 은행 가셔서 이체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혼자서요? 네, 제가 모든 서류를 사모님께 드릴게요. 사모님께서 은행 가서 이체만 해주시면 돼요. 계좌번호랑 금액 다 적어 드릴게요. 그는 메모지를 꺼내어 계좌번호를 적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모님, 인터넷 뱅킹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모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랑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을게요. 그 순간 박 여사의 머릿속에서 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요? 네, 제가 미리 입력해 놓으면 사모님 내일 간단하게 승인만 하시면 돼요. 시간 절약이 되죠. 김 회장의 눈빛에 초조함이 스쳤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사모님, 날 못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곧 부부인데 비밀번호 하나를. 박 여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우아함과 자신감이 사라지고 다급함만이 남아 있었다. 철수 씨, 저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제가 은행 가서 직접 담당자랑 상담하고 이체할게요. 하지만 사모님 시간이. 제가 괜찮아요. 그렇게 할게요. 김 회장의 표정이 확 변했다.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불편한 표정이 드러났다. 사모님 정말 실망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드리는데 사모님은 저를 전혀 믿지 못하시는군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사모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는 일어나려는 듯 했지만 다시 앉았다. 사모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저는 정말 사모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은 믿음이에요. 서로를 믿어야 해요. 사모님이 저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 관계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말에 박 여사의 마음이 아팠다. 그가 정말 진심이라면 그녀의 불신이 그를 상처 입힐 수도 있었다. 철수 씨, 미안해요. 그냥 조심스러워서요.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내일 아침 9시에 제가 사모님 댁으로 모시러 갈게요. 같이 은행 가요. 그리고 사모님 앞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심되시죠? 박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네, 그렇게 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사모님 조심스러운 마음 이해해요. 내일 뵐게요. 그가 떠난 후 박 여사는 카페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가 정말 사기꾼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지만 진짜라면 왜 비밀번호를 요구했을까?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딸 지연이었다. 엄마 어디에 계세요? 제가 엄마 집에 왔는데 안 계셔서. 아, 딸아. 나 카페에 있어. 엄마 큰일 났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그 아저씨 회사 존재하지 않아요. 박 여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라고? 네,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도 철수건설이라는 회사는 없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가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에는 이병욱이라는 변호사가 없대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사랑? 좋아? 그 모든 것은 그녀의 돈을 위한 연기였다. 엄마 괜찮아요? 네. 괜찮아. 딸아, 고마워. 엄마 이제 알아. 전화를 끊은 박 여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녀의 외로움을, 그녀의 사랑에 대한 갈망을 이용하다니.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사기꾼을 그냥 보내줄 수는 없었다. 그에게 교훈을 주어야 했다. 그리고 다른 노인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녀는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진짜 변호사에게. 화요일 저녁 박 여사는 오랜 친구의 아들이자 가족 변호사인 김준호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은 종로구 관철동에 있었다. 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 변호사는 친절하게 맞이했다. 준호 씨, 내가 큰 문제에 빠졌어. 사기꾼한테 속을 뻔했어. 박 여사는 지난 2달 동안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 서예반 만남, 빠른 감정 발전, 결혼 제안, 그리고 빌딩 투자와 5억 원 요구까지.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경청하다가 중간중간 메모를 했다. 그리고 오늘은 제 비밀번호까지 요구했어요. 비밀번호라고요? 김 변호사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이 조사해보라고 했더니 모든 게 가짜래요. 회사도 변호사도. 네, 박 여사님. 요즘 이런 사기 수법이 매우 정교해졌어요.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외로운 노년층을 특정해서 접근한답니다. 김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며 말을 이었다. 제가 지금 한국사법연수원에서 강의할 때 사용하는 자료가 있어요. 바로 황혼 재혼 사기에 관한 거죠. 화면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왔다. 보세요. 첫째, 운명적인 만남을 연출합니다. 문화센터, 종교 모임, 건강체조 클럽 등 노년층이 많이 모이는 곳을 타겟으로 하죠. 둘째, 빠른 감정 발전을 유도합니다. 우리 나이에 시간이 없어라는 식으로 서두르게 만듭니다. 셋째, 결혼을 제한합니다. 법적 관계를 맺으면 더 쉽게 재산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넷째, 공동 투자를 제한합니다. 가장 흔한 수법이에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가 화면을 넘기자 비밀번호 요구라는 항목이 나왔다.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까지 요구한답니다. 일단 알게 되면 모든 돈을 빼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직은 증거가 부족해요. 지금 신고하면 그 사람이 저는 진심이었다, 오해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사실 이 사람을 잡을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에요? 혼인을 전제로 한 부부 재산 약정 등기입니다. 부부. 뭐라고요?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법적으로 약정하는 제도예요. 등기까지 해두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김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약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첫째,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은 개인 소유로 유지한다. 둘째, 결혼 후에도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한다. 셋째,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박 여사의 눈이 반짝였다. 그런 게 있다고요? 네, 2013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실 재혼하는 노년층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예요. 각자 자식들도 있고 평생 모은 재산도 있는데 갑자기 재혼해서 재산이 혼합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기꾼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당연하죠. 박 여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사모님을 사랑한다면 이 약정에 서명할 거예요. 나는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이니까요. 김 변호사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강조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절대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사모님 재산에 손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히니까요. 이게 바로 옥석을 가리는 최고의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박 여사는 무릎을 탁 치며 깨달았다. 아, 정말 그렇네요. 그 사람이 진짜라면 서명할 거고 가짜라면 도망갈 거예요. 정확해요. 그리고 만약 도망간다면 그건 사기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김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다. 제가 지금 당장 부부 재산 약정서 초안을 작성해 드릴게요. 내용은 아주 명확하게 해야 해요.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는 서류의 한 항목을 가리켰다.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의 혼인 전 재산 및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이 문구 때문에 사기꾼들은 이 서류를 무서워한답니다. 준호 씨, 이걸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일 9시에 저를 찾아오기로 했어요. 당연하죠. 오늘 밤새서라도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변호사는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일 박 여사님은 이 서류를 제시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우리 요즘 신세대들처럼 쿨하게 이거 먼저 하고 가요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 서명한다면요? 그럴 가능성은 1%도 안 돼요. 만약 서명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봐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사기꾼들은 절대 서명하지 않아요. 박 여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알겠어요. 내일 해보겠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박 여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아침 8시 반에 사모님 댁으로 이 서류를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인근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화 주세요. 그날 밤 박 여사는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해서가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 사기꾼의 얼굴을 보는 것이 기대되었다. 수요일 아침 8시 30분 김 변호사가 약속대로 서류를 가져왔다. 박 여사님, 여기 서류 2부 준비했어요. 한 분은 사모님께, 한 분은 그 사람에게 드릴 거예요. 고마워요, 준호 씨. 저는 앞쪽 골목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상황이 이상하면 바로 전화 주세요. 8시 50분 김철수 회장이 도착했다. 오늘은 특별히 멋진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사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에요. 들어오세요, 철수 씨. 집 안으로 들어선 김 회장은 기쁨에 가득 차 보였다. 사모님, 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구청에 가봤어요. 혼인신고서 미리 받아왔어요. 여기 보세요. 그는 서류 봉투에서 혼인신고서를 꺼냈다. 이미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적혀 있었다. 사모님 정보만 기입하고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은행으로 갈게요. 빌딩 계약금 이체하고 오후에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질게요. 그의 말은 매력적으로 들렸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완벽해 보였다. 철수 씨, 저 먼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 계약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서류 다 준비해 왔어요. 박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요즘 신세대들처럼 쿨하게 먼저 이것부터 하고 가요. 그녀는 가방에서 김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부부 재산 약정서예요. 요즘 재혼하는 분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는 제도래요. 김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게 뭐죠? 아, 간단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법적으로 약정하는 거예요. 등기까지 해두면 법적으로 완벽하대요. 박 여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이었다. 여기 주요 내용이에요. 첫째,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은 개인 소유로 유지한다. 둘째, 결혼 중에 각자 번 돈도 각자 관리한다. 셋째,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김 회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사모님, 그런 건 우리 사이에 필요 없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믿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맞아요. 서로 믿고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쿨하게 해줄 수 있죠. 철수 씨는 회장이시고 돈도 많으시잖아요. 제 푼돈 같은 건 관심도 없으시겠죠? 하지만 사모님, 부부가 되면 재산도 함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돼도 경제적인 독립은 유지하는 게 현명하대요.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시대에 뒤처지지 말아야죠. 박 여사는 서류를 내밀었다. 자, 여기 사인할 곳이에요. 우리 둘 다 사인하고 구청 가기 전에 등기소에 들러서 등기부터 해요. 그렇게 하면 서로 마음도 편하죠. 김 회장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을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했다. 사모님, 이거 오늘 당장 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혼인신고 먼저 하고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왜 갑작스러워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거 안 하고 혼인신고하면 나중에 재산 문제로 싸울 수도 있대요. 우리 그런 싸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박 여사는 더욱 단호해졌다. 철수 씨, 만약 진짜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아니면 설마 제 재산이 탐나서 결혼하시는 건 아니죠? 그 질문에 김 회장은 확실히 동요했다. 사모님, 그런 말씀을.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시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그럼 해주시죠. 사인해요. 김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사모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저에게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빌딩 매입 관련해서요. 이건 다음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왜 없어요? 등기소 가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구청 가기 전에 잠깐 들르면 돼요. 아니, 사모님.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저는 지금 가봐야 해요. 그는 일어서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부드러운 미소가 없었다. 초조함과 불편함만이 가득했다. 철수 씨, 가시려고요? 그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금 정말 급해서요. 박 여사는 그가 도망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 빌딩 투자는 어떻게 되나요? 5억 원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요. 저 가봐야겠어요. 김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의 우아함을 잃고 허겁지겁 달리는 모습이었다. 문이 닫히자 박 여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씁쓸한 웃음이면서도 동시에 승리의 웃음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씨, 예상대로였어요. 도망갔어요. 정말요? 그럼 확실한 거네요. 박 여사님,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박 여사님이 똑똑하셔서 그래요. 그런데 박 여사님,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사진과 정보를 주세요. 제가 경찰 지인에게 넘겨서 다른 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게요. 알겠어요. 사진은 있어요.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있거든요. 전화를 끊은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이 지난 몇 주 동안보다 훨씬 맑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현명해져야 한다는 것을. 외로움에 지쳐 속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철수라는 사기꾼이 아직 세상에 배회하고 있었으니까. 김철수가 도망친 지 3일 후 금요일 오후였다. 박 여사는 딸 지연과 함께 서초동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그런 똑똑한 방법으로 사기꾼을 잡아내다니. 준호 변호사 덕분이야. 그 아이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때 박 여사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눈을 크게 뜬 그녀가 딸에게 보여주었다. 봐봐. 또 문자가 왔어. 화면에는 김철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사모님, 저예요. 지난번은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랬어요. 오늘 시간 되시나요? 사과드리고 싶어요. 지연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무시하세요. 답장도 하지 말고. 아니, 딸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박 여사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씨, 그 사람이 또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해요.
박 여사님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경찰 지인분과 이야기해 볼게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이 사람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1시간 후 김 변호사가 카페로 찾아왔다. 박 여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강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최근 비슷한 사건이 몇 건 접수되었다고 해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여사님은 그 사람을 만나되 항상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그리고 대화를 녹음하세요. 한국에서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기 방어 목적이라면.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었다. 박 여사님이 먼저 우리 대화 녹음해도 되죠?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동의한다면 그때부터는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의할 리가 없지 않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만약 거절한다면 그 자체가 수상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박 여사님은 부부 재산 약정서를 또 꺼내보세요.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박 여사는 결심했다. 알겠어요. 할게요. 그날 오후 3시 박 여사는 김철수와 명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준비하고 가방에는 부부 재산 약정서 사본을 넣었다. 김철수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다. 이번에도 멋진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지난번은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셨는데요? 사실 그 빌딩 매입이 무산됐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해서. 그는 박 여사의 손을 잡으려 했다. 사모님,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빌딩 없이도 우리 행복할 수 있죠. 그냥 우리 둘이서 조용하게 살아요. 그래요? 그럼 혼인신고는 언제 할까요? 당연히 빨리 해야죠. 오늘이라도 할 수 있어요. 박 여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럼 우리 이거 먼저 하고 가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부부 재산 약정서요. 김철수의 표정이 또다시 굳었다. 사모님, 그건 정말 필요 없어요. 우리 서로 믿으니까.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법적 보호도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라니까요.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리고 김 회장님 한 가지 더요. 우리 대화 좀 녹음해도 될까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녹음이라고요? 왜요? 아, 그냥 중요한 이야기니까 나중에 다시 들어보려고요. 안 될까요? 김철수의 얼굴에 경계심이 스쳤다. 아니, 그건 좀.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하지만 우리 곧 부부인데 뭐가 그리 비밀스러울 게 있나요? 그 순간 김철수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 사모님, 저를 의심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하시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의심이 아니라 조심하는 거예요. 김 회장님도 제 나이면 이해하시겠죠? 요즘 세상이 어디가 안전하다고요. 그녀는 서류를 내밀었다. 자, 이거 사인하시면 저도 김 회장님을 완전히 믿겠어요. 그리고 바로 구청으로 갈게요. 사모님, 이건 정말. 김철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자세히 읽지도 않고 내려놓았다. 사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머리가 어지럽고. 저 병원에 좀 가봐야겠어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에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혼자 가볼게요.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박 여사가 말을 막았다. 김 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저 정말 급해요. 회장님 회사 철수건설은 어디에 있어요? 한번 구경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철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요즘 공사 중이어서 다음 달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만났던 이병욱 변호사님, 그분도 진짜 변호사 맞으세요? 이 질문에 김철수는 완전히 당황했다. 사모님 무슨? 제가 알아봤는데 법무법인 한결에는 이병욱이라는 변호사가 없대요. 그럼 그분은 누구신가요? 김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모님, 이건 정말 신뢰가 심하군요. 저를 사기꾼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진짜라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됐어요. 더 이상 만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김철수는 화가 나서 소리를 높였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 보세요. 저런 노친네랑 연애하다니 제가 미쳤군요. 그가 소리를 지르자 카페 안쪽에서 두 남성이 일어났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단정한 인상이었다. 그들은 김철수에게 다가갔다. 김철수 씨 맞으세요? 한 남성이 물었다. 누구세요? 저희 강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박모 씨와 이모 씨 고소장을 접수하고 당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예요? 저 아무 잘못도.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정식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동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지연과 김 변호사가 들어왔다. 엄마, 괜찮아요? 지연이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네, 괜찮아. 김 변호사가 경찰관들에게 인사했다. 저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박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이에요. 필요한 서류는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철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건 함정이었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박 여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함정이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노인들도 당신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경찰관이 김철수의 팔을 잡았다. 자, 가시죠. 잠깐만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연애했을 뿐이에요. 그 연애가 왜 항상 돈 이야기로 끝나나요? 법정에서 설명하세요. 김철수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박 여사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분노와 안도, 씁쓸함이 뒤섞였다. 일주일 후 박 여사는 딸 지연과 함께 강남경찰서에서 나오고 있었다. 엄마,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다 나오셨대요. 그 사람이 정말 여러 사람을 속였었구나. 경찰 조사 결과 김철수는 본명이 김명수인 55세의 무직자였고 지난 3년 동안 5명의 노년 여성으로부터 총 12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수법은 항상 같았다. 문화센터나 종교 모임에서 접근, 빠른 감정 발전, 결혼 제안, 투자 권유. 박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인사했다. 저희가 오랫동안 쫓던 사기범인데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박 여사님의 협조 덕분에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이 물었다. 엄마, 그래도 외롭지 않아요? 사랑을 원하시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박 여사는 미소 지었다. 딸아, 엄마 이제 알아. 사랑은 중요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사랑이란 게 꼭 남녀 간의 로맨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에게는 너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 무슨 목표예요? 엄마가 이 경험을 다른 노인들에게 알려줄 거야. 문화센터에서 강연을 하기로 했어. 제목은 노후를 지키는 현명한 사랑. 와,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달 박 여사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첫 강연을 가졌다. 강연장에는 50여 명의 노년층이 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 박정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었던 이야기요.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예반에서의 만남, 설렘, 그리고 점차 드러난 진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사람을 뭘로 보고 였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사기치는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다니. 강연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어요. 딸이 있었고 좋은 변호사도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배웠죠. 바로 부부 재산 약정 등기의 중요성을요.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겼다. 이건 마법의 서류예요. 사기꾼을 골라내는 최고의 도구예요. 만약 누군가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이 서류에 서명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재산을 노린다면 절대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한 노인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이걸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이라면 왜 기분 나빠해요? 나는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기회인데요. 박 여사는 강조하며 말을 이었다. 사랑? 좋아요. 하지만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진짜 낭만인 거예요. 우리 평생 동안 번 돈,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 편한 노후 생활. 그 모든 것을 한순간의 설렘에 내주지 마세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박 여사에게 다가왔다. 박 여사님 정말 감사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모임에서도 강연해 주시겠어요? 박 여사는 모두에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녀는 이제 외롭지 않았다. 새로운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다. 며칠 후 그녀는 서예반에 다시 갔다. 강사가 반갑게 맞이했다. 박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디 계셨나요? 좀 바빴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래요. 그녀는 붓을 들었다. 오늘의 주제는 자였다. 진실할 진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강사가 설명했다. 박 여사는 숨을 고르며 붓을 내렸다. 이번에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다. 수업이 끝난 후 한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박 여사님 강연 들었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저도 서예 좋아하는데 같이 배워보시겠어요? 그냥 친구로요. 박 여사는 그를 자세히 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다급함은 없었다. 물론이죠. 친구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그들은 카페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로맨스가 아니라 진짜 우정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박 여사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이제 그녀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낭만이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가방에는 항상 부부 재산 약정 등기 안내 책자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사기꾼을 물리치는 부적이자 현명한 사랑을 위한 나침반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도 재산 약정 등기 잊지 마세요. 사랑은 중요하지만 나를 지키는 현명함도 중요하답니다. 그게 진짜 낭만적인 인생이에요. 화면이 어두워지며 메시지가 나타났다. 사랑을 믿되 현명하게.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키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